자동화재 탐지 설비 전선가닥수 한번 볼 겁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볼 건데, 우리 연동 개념은 우리 PPT로 보면서 좀 쉽게 했죠. 직접 움직이는 PPT 보면서 했기 때문에 어제 그거 생각해 주시고, 요 그림을 보면서 우리 전선가닥수를 한번 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입니다. 드디어. 자, 요거는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여기 수신기가 있고, 여기가 발신기 세트 내에 단자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단자가 요거예요. 단자가 요런 겁니다. 이게 뭔가 하면 선과 선을 물려주는 거예요. 그냥 선과 선을 이어주는 접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공사가 용이하게끔 요 단자들을 쓰는 거예요. 뭐 선이 이어져 있으면 이런 식으로 이어진다는 거지. 단자대, 요거를 이렇게 표시해 놓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수신기는 뭐다? 인간으로 치면 뇌다. 모든 전선은 수신기에서 출발을 합니다. 왜? 수신기가 입력 받아가지고 출력하고 다 해야 되니까 무조건 여기서 출발해. 우리 인간의 뇌도 마찬가지지. 뇌에서 모든 중추신경계가 뻗어나가니까. 그죠? 전선은 모두 여기서 출발을 해. 그래서 단자대를 거쳐가지고, 단자대, 즉 발신기 세트 내에 있는 단자대를 거쳐가지고 각각의 기구로 전선이 나가는 모습을 제가 간략화해 놓은 건데, 요거를 보시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자, 자동화재 탐지 설비에 먼저 답을 말씀드리고 갈게요. 자동화재 탐지 설비에서 가장 이 자동화재 탐지 설비의 시스템이 제대로 되려면 최소 몇 가닥의 전선이 필요하냐? 7가닥의 전선이 필요합니다. 아시겠죠? 여기 답이에요. 7가닥의 전선이에요. 이거 보실 건데, 한번 우리 요거 그려 놓으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시기요. 요거는 이제 개통도 너무 많이 해서 좀 익숙하죠. 자, 이거를 보시면서, 이 발신기 세트를 보시면서 우리가 지금 전선가닥수 산정하는 부분이 어딥니까? 어느 파트입니까? 우리 요거는 했어. 요 부분 했지, 어제. 송배전 방식과 교체로 방식 하면서 여기에 전선가닥수는 산정을 했죠. 기억나십니까? 감지기와 감지기 사이. 루프 방식으로 되어 있으면 몇 가닥? 루프로 구성된 부분은 2가닥. 그 외의 부분은 전부 다 4가닥. 교차로 방식일 때 루프로 구성된 부분은 2배니까 4가닥. 그 외의 부분은 다 8가닥. 마지막 부분만 주의해달라고 했던 거. 마지막 부분만 주의해달라고. 감지기가 뭐 이런 식으로 있으면 루프로 구성되고, 이런 식으로 있으면 요 마지막 부분은 뭐 A 회로만 가면 되니까. 그러니까 4가닥이었다는 거. 됐죠? 자, 잠시 복습을 해드려봤고,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하는 부분은 어느 부분이다? 수신기에서 발신기 세트 가는 요 사이, 요 배선 지금 전선가닥수 할 거예요. 이 기본적으로 최소 몇 가닥 필요하다? 7가닥 필요하다. 하면서, 자, 이거 보시면서 우리가 캐치해야 될 게 있어.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 여기에서 이 실물을 보면서 필요한 전기기구가 몇 개인지 한번 볼게요. 전기기구가 몇 개 설치되어 있는지. 먼저 기본적으로 이 표시등이라는 기구가 하나가 있죠. 표시등이라는 기구 하나. 그 다음에 이 안에 열어보면 경종이라는 기구가 하나가 있었어. 그죠? 그 다음에 요 발신기, 푸시버튼이라는 발신기라는 기구가 하나 있고, 또 어떤 게 있습니까? 요 감지기라는 기구가 하나 있지. 총 4개의 감지기가, 4개의 기구가 여태까지 있었죠. 그리고 요 그려놓은 게 전화라는 게 있어요. 전화. 근데 우리 지금 전화는 배운 적 없어. 그죠? 이 전화기는 뭔가 하면 실제로는 어디에 있느냐? 요 발신기 세트 내에 있어요. 요 발신기 내에 요걸 쫙 제껴보면 여기 전화잔자를 꼽는 잭이 있습니다. 이 옛날에 5 사이즈인가? 그런 금색깔 그 이어폰 단자 같은 거 있죠. 그거를 꽂으면 수신기와 통화가 가능한 전화선이에요. 이게 전화잭.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는 이 발신기 내에 전화가 있지만 여러분들이 좀 보기 쉽게끔, 이해하기 쉽게끔 전화를 제가 일부러 빼놨습니다. 이렇게. 그림, 기호로서 한번 나타내봤어요. 그림으로서. 되셨죠? 그럼 다시 한번. 여기에서 우리가 필요한 건 뭐뭐 있다? 필요한 기구가 뭐뭐 있다? 램프, 위치 표시등이라는 표시등 하나. 그 다음에 경종이라는 기구 하나. 그 다음에 발신기라는 기구 하나. 발신기 내에 전화라는 기구 하나. 그 다음에 감지기까지. 총 5가지의 기구가 있어야지 자동화재 탐지 설비가 구성이 됩니다. 됐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 앞에 계속 제가 중요한 개념이라고 했던 거 하나 가져가 볼게요. 5가지의 전기기구가 있어. 그러면 이 5가지의 전기기구를 제대로 동작시키려면 최소 몇 가닥의 전선이 필요하겠습니까? 우리 때까지 했던 거 계속 했잖아요. 우리 꼬마 전구 키우는데 몇 개 필요했어요? 2가닥 필요했지. 경종 제대로 출력하면 몇 가닥 필요했습니까?
두 가닥 필요했지. 계속 필요했지. 근데 그러니까 5가지 기구다. 전기기구다. 그러면 2가닥 하면 몇 가닥이다? 10가닥 돼야 되는 거 아니냐. 그죠? 우리 때까지 제가 주구장창 말했지 않습니까? 어떠한 전기기구를 동작시키려면 최소 2가닥의 전선이 필요하다. 그런데 5가지의 전기기구가 있는데 10가닥이 아니야. 왜 그러냐? 요걸 한번 정리해보고 갈게요. 아시겠죠? 중요해요. 뒤에도 계속 통용되는 개념이니까 왜 10가닥이 아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공경표 발전해라고 있는데 경종, 표시등, 발신기, 전화, 회로선이 있습니다. 자, 경종선은 그럼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경종에 가야 되겠지. 그죠? 그 표시등은 어디에 가야 되겠다? 당연히 표시등이 한 가닥 일단 가야 되겠지. 됐죠? 근데 발신기는 어디 가겠다? 뭐 2번 말해서 입 아프지. 발신기 가고. 전화는 전화로 가고. 물론 요 안에 있지만 따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회로가 즉 이꼴 감지기니까 감지기는 감지기 선으로 가고. 당연하지. 그죠? 각각의 선은 한 가닥씩은 자기 짝지 찾아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말씀드린 요것들은 전부 다 플러스의 성질을 띄어요. 됐습니까? 그러면 이 각각의 기구가 플러스 선들을 각자 자기 거 하나에 받았어. 그러면 얘네들이 더 제대로 동작하기 위해서는 어떤 선이 필요하겠다? 마이너스 선이 필요하겠지. 여기에서 표현되어 있는 이 공통선이 마이너스의 성질을 띱니다. 자, 그럼 그림 그대로 따라가 볼게요. 이 마이너스를 성질을 띤 이 공통선이 쭉 가가지고 어떻게 한다? 가서 나눠서 감지기에 하나 가고 분기돼서 전화에 하나 가고 분기돼서 발신기에 하나가 가지. 됐죠? 그럼 그 옆에 공통선 마이너스 선 보면 쭉 가서 경종선에 하나 가고 쭉 가서 표시등이 하나 갑니다. 위치 표시등이. 됐습니까? 그래서 이 마이너스 선을 여러 기구들이 어떻게 한다? 공통적으로 나눠서 사용을 한다. 그래서 이 마이너스 선의 이름이 공통선이에요. 공통선.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7가닥이 가능한 겁니다. 여태 했던 것처럼 하나의 전기기구를 동작시키려면 2가닥이 필요한데 그러면 이론상으로는 10가닥이 필요한데 7가닥이 필요한 이유가 뭐다? 이 공통선을 나눠서 쓰기 때문에 전선가닥 수가 7가닥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 공통선 개념 중요합니다. 뒤에서도 계속 얘네를 나눠 쓸 거거든. 아시겠죠? 요 개념을 가지고 가면서 이제 보시면 돼요.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 그러면 공통선이 이 마이너스, 전부 다 2개 다 마이너스죠. 그럼 얘를 하나만 써서 함께 써도 되지 않느냐? 공통선 하나로서, 마이너스선 하나로서 다 나눠 써도 되지 않느냐? 옛날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드린 바대로 공통선을 2개로 사용하지 않고 1개로 해서 이 5가지 기구에 다 나눠 나온 경우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점검하면 간혹 보여요. 종종 보입니다. 근데 요새는 어떻게 된다? 법적으로 이걸 나눠줘야 돼요. 나눠줘. 보시면 얘는 이 공통선은 지금 경종과 표시등만 사용하죠. 그래서 이름이 경종 표시등 공통선이에요. 그리고 이 공통선은 뭐 발신기와 전화와 감지기가 나눠서 사용하죠. 그래서 보통 회로 공통 또는 뭐 감지기 공통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지금 법적으로는 이걸 나눠서 써야 돼. 근데 왜 그런가 하면 이 경종 표시등 공통이라는 게 공통선이 한 가닥만 있으면 경종이 한 번에 출력이 될 때 부하가 걸리는 거예요. 경종 이거 뭐 부하 얼마나 먹겠냐 하겠는데 일제 경보 방식으로서 만약에 학교 같은 경우에 층당 설치되어 있는 발신기 세트가 많아. 그러면 경종이 한 번에 많이 출력이 되겠죠. 그죠? 지하는 깊고 만약에 지상 4층밖에 안 된다. 그러면 한 번에 일제 경보 방식에 의해서 정말 많은 여러 개의 경종이 동시에 출력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갑자기 부하가 공통선 한 가닥에 담당하는 부하가 많이 걸려서 수신기가 목통이 되는 경우들이 생겨요. 그래서 이걸 나눠 놓은 겁니다. 이해되시죠? 뭐 실무적으로는 뭐 이렇게 한 개씩 돼 있는 거 보실 수 있겠지만 그거는 뭐 신경 안 쓰셔도 돼. 됐죠? 이렇게 우리가 공통선을 나눠서 7가닥으로 줄여서 쓸 수 있는 개념을 한번 봤습니다. 됐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7가닥 산정해 볼 텐데 제가 전선가닥 수는 이제 암기가 아니다. 연동 개념을 통해서 이해를 통해서 외워야 된다 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런데 이 자탐 부분만은 여러분 외우세요. 왜 그런가 하면 자탐이 실무적으로 제일 많고 시험에서도 제가 꼭 나온다고 말씀드렸었죠. 2-3문제 중에 무조건 자탐은 거의 한 문제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이거를 뭐 연동 개념 해가지고 막 이거 할 시간이 없어. 그냥 만약에 자동화재 탐지 설비 전선가닥수 문제가 나온다. 그러면 묻지도 따지지 말고 여러분들 7가닥 써야 돼요. 뭐를 써야 되느냐? 공,
경, 표, 발, 전, 회. 이 7가닥을 그냥 쓰셔야 돼요. 숨 쉬듯이 아주 자연스럽게. 아시겠죠? 이 또 사실 이제 외우라고 하면 여러분들 또 갑자기 막막하지.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 이 오늘 하루도 아니야. 이 2시간 정도만 계속 해보시면 그냥 외우기 싫어도 외우실 거예요. 제가 계속 공공용표 발전에 말씀드릴 거거든. 외우기 싫어도 더 귀에 박히실 겁니다. 걱정하지, 외워야 된다고 지금 걱정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대신 제가 이거 적을 때마다 여러분들 공공용표 발전이라고 웅얼웅얼 해주셔야 됩니다. 오늘 하루만이라도. 그러면 절대 안 까먹어. 제가 말씀드렸죠. 저도 시험 치고 나니까 아무것도 기억 안 나는데 머릿속에 남는 게 뭐였다? 공공용표 발전에 밖에 없었다. 라고 말씀드렸던 거. 됐죠? 이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7가닥 보도록 할 텐데, 이 회자가 뭐다? 얘가 회로선입니다. 회로선. 됐죠? 전은 전화선이에요. 발은 뭐겠습니까? 그렇죠. 발신기. 자동화재 탐지 설비 내에 있는 기구들 생각하시면 돼요. 얘는 뭐겠습니까? 표는. 표시등. 그렇죠. 표시등. 경은 경종. 그렇죠. 공통은 이렇게 따로따로 2개가 있는데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공통선은 뭐를 사용한다? 표시등과 경종과 표시등이 나눠서 사용하죠. 그래서 얘의 명칭은 뭐다? 경종, 표시등, 공통선입니다. 그리고 얘는 주로 뭐를 사용한다? 회로 공통선이라고 표현을 한다. 회로 공통 또는 감지기 공통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아시겠죠? 뭐 발신기 공통 이런 식으로도 시험에 나온 적이 있는데 전화 공통이라고 나온 적은 없어요. 전화 공통이라고. 뭐 전화도 같이 나눠 쓰긴 하는데 전화는 뭐 중요도가 떨어져서 그런지 나온 적이 없어요. 실제로. 이렇게 요 7가닥의 전선 가닥 수를 여러분들이 이제 산정을 하시면 됩니다. 공공용표 발전회를. 자동화재 탐지 설비에 자자만 나온다. 여러분들 그냥 전선 가닥 뭐 묻지도 따지지 말고 공공용표 발전회 여러분들 옆에 적으세요. 시험지에. 아시겠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여러분들 좀 많이 풀다 보면 간단한 거는 암산으로도 풀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마세요. 분명히 어떻게 된다? 여러분들 실수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게 가시화시켜서 하자. 됐죠? 공공용표 발전에 요거 한번 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 회로선 있죠? 요 회로선. 여기서 지금 바뀌는 녀석들이 있어요. 이 회로선이 많이 바뀝니다. 회로선이. 이 녀석을 제일 먼저 산정을 해줘야 되거든요. 우리 7가닥 산정할 때. 이 녀석을 제일 먼저 산정을 해줘야 되는데 얘는 계속해서 바뀌는 녀석이에요. 우리 회로 이꼴, 경계구역 이꼴, 발신기 세트 이꼴, 종단 저항이다. 라고 제가 첫 시간에 그 경계구역 번호 하면서 말씀드렸던 거 기억납니까? 그죠? 그럼 이 회로소를 세알일 때는 여러분들 발신기 세트 수를 세알이거나 종단 저항을 세알이면 돼요. 도면상에서. 그러면 회로가 몇 가닥인지 아실 수 있어. 아시겠죠? 됐고. 요거 많이 변한다. 그리고 전화 발신기 표시등이 있어요. 얘네는 안 변합니다. 얘는 무조건 한 가닥이에요. 왜? 이거는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 표시등과 발신기 전화가 있는데 먼저 표시등 생각해 볼게요. 이 표시등은, 위치 표시등은 어떻게 되어 있다? 평상시에 계속 켜져 있는 겁니다. 평상시에 계속 켜져 있지. 계속 켜져서 자기 위치를 알려야 되겠지. 그러니까 얘는 뭐 각각 컨트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한 가닥으로 쭉 이어져서 계속 켜져 있으면 되는 겁니다. 전선가닥 증거가 없어요, 얘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전화는 뭐냐? 전화선은 뭐냐? 제가 이거 말씀드렸죠. 발신기 세트에 꽂아가지고 이런 거예요. 전화기에 이렇게 요런 잭이 있어. 이거를 발신기 세트 여기 꽂았고 또 수신기에서도 전화기가 있고 이 잭을 이렇게 꽂으면 통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층에 있는 발신기에 이 전화 잭을 꼽더라도 수신기가 통화가 돼야 된다는 거지. 그냥 한 선으로 쭉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발신기에서 한 선으로. 그래서 얘는 증가 안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 발신기는 한번 조금 설명드릴 필요가 있는데 이 발신기의 명칭이 응답선이라고도 표현을 해요. 응답선. 요 좀 시험에서 많이 나오거든요. 다른 명칭으로 응답선으로도 많이 물어봅니다. 응답선이 뭐냐? 자, 요건 한번 수업 들어보고 가겠습니다. 수신기가 있어요. 수신기에 각각의 지구창이 있습니다. 그죠? 우리 많이 봤던 이게 뭐 1층에 있는 자동화재 탐지 설비다. 1층에 불이 나서 동작을 했어요. 감지기가. 그러면 어디에 불이 들어온다? 요 1층 칸에 불이 들어온다. 그죠? 그럼 여기서 감지기 말고 사람이 눌렀다. 그러면 어디에 불이 들어온다? 똑같이 1층에 불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구분이 안 되지.
감지기가 동작을 한 건지 발신기가 동작을 한 건지 구분이 안 되니까, 똑같은 회로를 사용해서 구분이 안 되니까 어떤 게 있다? 밑에 보시면 표시등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LED로서 여러 가지 등이 있습니다. 뭐 전원등이라든지 스위치 중위등이라든지, 그 중에 어떤 등이 있느냐? 발신기 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지기가 동작을 했다 그러면 요것만 동작이 하는 거고, 발신기를 눌렀다 그러면 요것과 더불어서 요 발신기 램프도 점등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게 발신기 선이에요. 됐죠? 근데 이걸 왜 응답선으로 부르느냐? 이런 거예요. 우리가 실제로 현장에서 눌렀습니다. 그러면 요 위에 조그만한 LED 램프가 있거든요. 여기에도 불이 들어옵니다. 즉 뭐다? 아, 내가 눌렀는데 이게 제대로 눌러졌는지를 나한테 알려주는 거지. 아, 내가 제대로 눌렸구나. 신호가 갔겠구나. 그래서 응답선이라고 얘기를 해요. 아, 이게 제대로 응답을 했구나 라고 해서 발신기선 이꼴 응답선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되시죠? 그래서 이 발신기선도 뭐다? 어느 발신기를 누르든지 이 응답선은 똑같은 응답 램프가 들어오는 겁니다. 수신기에서 이 발신기 램프가. 됐죠? 바뀌는 건 뭐? 이 지구창에 있는 요 불 들어오는 것만 바뀌는 거야. 어디에 눌러도 이 발신기는 아, 발신기로 동작이 되었구나만 알려주면 되기 때문에 얘도 한 가닥으로 증가하지 않는 거예요. 되셨죠? 얘네 세 개는 증가 안 합니다. 표발전은 증가 안 해. 아시겠죠? 이거 정말 간혹 가다가 뭐 표시등과 발신기선, 뭐 전화선을 두 가닥으로 사용한다 라고 조건상에 나올 수는 있어. 나올 수는 있는데 그런 경우 진짜 없거든요. 그럼 조건상에 나오면 그대로 하면 돼. 그냥 두 가닥 산정만 하면 돼요. 그런 게 거의 없으니까 무조건 한 가닥으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또 변하는 거, 요 경종선이 바뀝니다. 왜 바뀝니까? 일제 경보 방식일 때는 경종선 무조건 한 가닥입니다. 그죠? 일제의 경보를 보내면 되니까 모든 건축물의 모든 전층에 한 가닥이에요. 대신 우선 경보 방식일 때는 어떻게 된다? 얘가 바뀌는 거예요. 그죠? 층수마다 각각 선이 가야 되기 때문에 얘가 바뀌어. 됐고. 그 다음에 요 공통은 뭐다? 경종 표시등 공통선이었지. 요 아직 익숙하지 않으니까 그림 보시면서 경종 표시등 공통선이구나. 이름, 명칭. 경종 표시등 공통선은 조건이 안 나온다. 그럼 이것도 무조건 한 가닥입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바뀌는 거. 요 공통선, 회로 공통선이 바뀌어요. 자, 여러분들 요거 기억나십니까? 피기 하실 때. 뭐 P형과 GP형 수신기 사용할 때 감지기 회로가 감지기 공통선이 회로 공통선이 감당할 수 있는 회로선이 최소 몇 가닥까지? 최대 몇 가닥까지? 자, 요거 기억 안 나시면 반대로 요거 물어볼게요. 우리 수신기 시험 여러 가지 기능 시험이 있었는데 그 중에 공통선 시험이라는 게 있었어. 공통선 한 가닥 빼면 단선이 몇 가닥 떠야 된다? 그렇죠. 7가닥 떠야 된다. 7가닥. 그래서 그 말인즉슨 뭐다? 이 공통선 하나가 담당하는 게 회로선 7가닥까지 담당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바뀌어요. 뭐에 따라서? 회로수에 따라서. 만약에 회로선이 7가닥이다. 그러면 공통선 몇 가닥? 회로 공통선 몇 가닥? 한 가닥이에요. 회로선이 8가닥이다. 그럼 회로 공통선 몇 가닥? 2가닥이 되는 거지. 됐죠? 그럼 14가닥 됐다? 몇 가닥? 몇 가닥이겠습니까? 2가닥. 그렇죠. 14가닥까지는 2가닥이겠지. 15가닥이면 3가닥. 이런 식으로. 뭐에 따라서? 회로 공통선이니까 회로선의 수에 따라서 얘가 바뀐다. 회로 공통선이 담당할 수 있는 거는 회로선 7가닥까지다. 아시겠죠? 이렇게. 요거 바뀌는구나. 간혹 가다가 요렇게 문제가 낼 수도 있어요. 회로 공통선이 담당할 수 있는 회로수는 6가닥이다 라고 나올 수가 있어. 그러면 그거는 그냥 조금 여러분들 헷갈리라고 6가닥으로 준 거지, 조건상에. 계속 여러분들 7가닥으로 연습하다 보니까 요거 조건을 깜빡 놓치고 그냥 7가닥으로 계산해서 요거 산정할 수 있거든. 그런 거 좀 주의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요거 경종 표시등 공통선 요거 한 가닥이라고 말씀드렸죠. 베타들은 조건 없으면. 베타들은 조건 없으면. 그런데 어떤 조건이 나오느냐? 요 공통선들은 경종 표시등 공통선과 회로 공통선은 회로선의 수에 따라서 산정한다. 회로선이 7개 증가할 때마다 한 가닥씩 추가한다 라는 조건이 나와요. 무슨 말이냐? 얘는 뭐 우리 법적으로 당연히 한 가닥씩 증가해야 돼. 7가닥 넘어갈 때마다. 그런데 어떻게? 얘도 여기 따라서 증가해 라고 조건이 주어진다는 거지. 그때는 얘가 바뀝니다. 아시겠죠? 그런 거 아닐 때는 무조건 한 가닥이에요. 되셨죠? 그 조건 나올 때 어떤 식으로 나오느냐? 이 경종 표시등 공통선도 회로 개수에 따라서 늘어난다 라고 나옵니다.
많은 분들이 물어보는 게 얘가 경종 표시등 공통선이다 보니까 이 경종선이 늘어남에 따라서 얘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착각을 많이 하세요. 아닙니다. 아시겠죠? 이 경종 표시등 공통선도 회로선에 따라서 증가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상 100층이야. 그리고 지하 100층짜리 건물이 있습니다. 총 200층짜리 건물이 있어요. 그러면 경종선은 몇 가닥 필요하다? 경종선은 101가닥 필요합니다. 왜? 지상 100층에는 한 가닥씩 주고 지하에는 한 가닥만 있으면 되니까. 그죠? 그러면 각 층에 회로가 하나예요. 경계구역 하나라고 봅시다. 그러면 회로선은 몇 개 필요하느냐? 회로선은 200개 필요하지. 그죠? 그러니까 이게 다르다는 거야. 이 선과 이 선에 필요한 수가 다르기 때문에 여기 따라가면 틀립니다. 아시겠죠? 여기에 따라서 증가해야 돼요. 말은 어렵게 했는데 조건이 만약에 이렇게 나왔다고 했죠. 요거 변화해라 라고 나오면 어려울 거 없어. 공통선이랑 개수 똑같습니다. 앞에 회로 공통선이랑. 왜? 여기에 따라서 얘가 증가하기 때문에. 똑같아요. 똑같이 늘어납니다. 아시겠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요건 조건이 안 주어지면 무조건 한 가닥. 무조건 이 표 발전과 더불어서 무조건 한 가닥인데 조건이 주어지면 어떠자? 회로에 따라서 늘어난다. 그래서 공통선 앞에 있는 회로 공통선과 똑같은 개수가 나온다. 어려워하지 말자. 아시겠죠? 이렇게 정리를 하고 하나하나 이제 본격적으로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이제 시험에 나오는 거야. 시험에 나오는 겁니다. 자, 먼저 문제를 봤다. 그럼 여러분들 뭘 적자? 옆에 뭘 적어야 됐다? 7가닥을 적어야 된다. 요거 제가 천천히 해볼 테니까 여러분들 같이 한번 해보세요. 자, 7가닥 자동 하자 탐지 설비 나오면 무조건 경, 표, 발, 전, 회를 적어놓고 시작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거 안 적으시면 안 됩니다. 암산으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실수가 생긴다. 됐죠? 자, 그럼 동영상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여러분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문제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문제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어떻게 되어 있다? 이 부분 1번 전선가닥수 구하세요. 2번 전선가닥수 구하세요. 3번 전선가닥수 구하세요라고 문제가 나온다는 거지.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 주의하시죠? 주의하셔야 된다기보다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 여기에 전선가닥수를 구하고 싶다. 그러면 이 부분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수신기에서 멀리 있는 부분에 회로수를 세활해 주시면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여기를 구하라고 했다. 2번을 구하라고 했다. 그러면 수신기에서 여기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수신기에서 멀리 있는 회로수를 구하면 된다고. 다시 한번 여기를 구하라고 했어요. 그럼 수신기에서 멀리 있는 발신기 세트 몇 개 있습니까? 그렇죠. 한 개죠. 그럼 회로수 한 개인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다시 여기서 그러면 여기를 기준으로 전선가닥수 산정하려면 회로수 산정해야 된다. 그러면 발신기 세트 몇 개다? 2개가 되는 거예요. 왜? 수신기에서 멀리 있는 발신기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발신기 세트 2개니까. 아시겠죠? 차근차근 볼게요. 1번 먼저 구해봅시다. 여기를 기준으로 보서 여기를 기준으로 지금 발신기 세트 몇 개 있다. 그림을 이렇게 그려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 하시는 건 아니겠지? 제가 동그라미 이거 빼먹었다고 그러신 거 아니죠? 회로수 세알일 때 여러분들 뭐 세알하시면 된다? 도면상에 있으면 발신기 세트 수를 세알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를 기준으로 수신기에서 멀리 있는 발신기 세트 몇 개? 1개. 이거 지금은 대답하셔야 됩니다. 대답 안 하시면 안 넘어갈 거예요. 1개입니다. 그러면 회로선 한 가닥인 거예요. 됐죠? 그리고 전화 발신기 표시 등은 뭐 조건이 없으니까 무조건 한 가닥인 거지. 경종은 몇 가닥이겠습니까? 한 가닥이지. 왜? 지상 5층 안 넘어. 일제 경보 방식이야. 그럼 무조건 한 가닥이에요. 일제 경보 방식은 무조건 한 가닥. 됐죠? 공통. 이게 경종 표시는 공통이죠. 이거 몇 가닥이다? 조건 안 주어졌으면 무조건 한 가닥이다. 이 공통선은 어디에 따른다? 얘에 따른다. 이것도 한 가닥이겠지. 왜? 회로선이 7개가 안 넘었으니까. 됐죠? 이거 다 더하면 몇 가닥이다? 7가닥이다. 경계구역 하나 있으면 기본적으로 필요한 게 7가닥인 거예요. 최소 7가닥입니다. 되셨죠? 차근차근 계속 해볼게요. 2번 구해봅시다. 2번. 여기. 2번 구할 거예요. 여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수신기에서 멀리 있는 발신기 세트 몇 개입니까? 몇 개입니까? 2개죠. 2개. 그러면 회로선 2개가 되는 거예요. 전화 몇 가닥? 한 가닥. 발신기 한 가닥. 표시등 한 가닥. 무조건 한 가닥이에요. 얘는 증가 안 해. 경종선 몇 가닥?
한 가닥이겠죠. 여러분들 왜 한 가닥인지 알아야 됩니다. 지금 일제 경보 방식이기 때문에 경종선이 한 가닥인 거예요. 됐죠? 일조의 경종을 보내주면 되니까. 됐고, 그 다음에 공통선도 조건 없으면 한 가닥, 이 공통선도 한 가닥. 아직 7개 안 나왔으니까. 됐죠? 바로 뭐 3번 구해봅시다, 3번. 이러면 쉽지? 뭐? 여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수신기에서 멀리 있는 발신기 세트 몇 개입니까? 3개죠, 3개. 그럼 3개,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7가닥, 8가닥, 9가닥이 되는 거지. 회로선만 하나씩 늘어났네요, 지금은. 되셨죠? 이해되셨죠? 이렇게. 자, 조금 더 어렵게 가보겠습니다. 그림을 그려야 되니까 요거 지워놓고. 죄송합니다. 자, 이 발신기 세트입니다. 제가 동그라미 안 그렸다고 또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여기 한번 구해봅시다. 바로 한번 구해봅시다. 구해라 하면 여러분들 옆에 뭐 적어야 된다? 시작. 경, 표, 발, 전, 회 적고 시작하셔야 된다. 여기 구라고 했어요. 여기를 중심으로 수신기에서 멀리 있는 발신기 세트수 몇 개? 3개. 회로 3개. 전화 1개. 발신기 하나. 표시등 하나. 경종 하나. 왜 하나입니까 지금? 층수는 5층인데 면적을 안 줘줬으니까. 이게 일제 경보 방식, 면적을 안 줘줬으니까 이게 우선 경보 방식이 일제인지 알게 뭐야.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나오면 면적 안 주어지면 여러분들 면적이 주어지지 않았으므로 일제 경보 방식으로 푼다라고 해주셔야 돼요. 물론 문제 오류예요. 요새 수준에서는 그렇게 나오면 문제 오류라고 할 수 있어. 아시겠죠? 하지만 면적에 대한 언급이 없으니까 일제 경보 방식으로 생각하고 하나 하셔야 됩니다. 됐죠? 공통선 조건 안 줬어. 하나. 공통선 하나. 요건 회로 공통선, 요 경종 표시등 공통선. 됐죠? 이렇게 해서 더해 주시면 된다. 됐죠? 요 정도. 너무 쉬우니까 여기 이것만 한번 하고 바로 넘어가 볼게요. 쉽겠죠? 요 몇 개? 여기서 기준으로 멀리 있는 발신기 세트 몇 가닥입니까? 5. 그렇죠, 5개지. 그러면 회로 5개. 하나. 얘도 아직 7개 안 넘었으니까 너무 쉽죠? 이제는 좀 쉽게 되고, 여기서 그럼 몇 개 더 늘려보겠습니다. 너무 여러분들 못 알아보시려나? 바로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전성관학수에서 제가 이렇게 하고 연면적은 뭐 3,500이다. 이렇게 조건이 주어졌어요. 아무것도 안 했지. 그냥 이 발신기 세트 하나씩 더 그리고 조건 하나 더 줬을 뿐인데 새로운 문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신축 문제가 많다고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요거 보면서 제일 어려운 거 한번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제일 어려운 건 좀 아껴뒀다가 뭐를 해볼까? 요 부분 한번 해볼게요. 요 부분. 1번 한번 봅시다. 해보세요. 1번. 회로서 몇 가닥. 제일 먼저 여러분들 회로서를 산정을 하셔야 돼요. 까먹으면 안 됩니다. 여기를 기준으로 멀리 있는 발신기 세트 몇 개? 4개. 수신기에서 멀리 있는 거 하나, 둘, 셋, 넷, 5개네. 5개까지. 여기까지. 5개까지. 좀 이해가 좀 못생겼다고 빼주신 번 보시면 안 되고. 여기를 기준으로 수신기에서 멀리 있는 거 하나, 둘, 셋, 넷, 5개네. 회로 5개. 전화 몇 개? 하나입니다. 얘는 안 바뀐다고 보시면 돼요. 경종선은 몇 가닥? 5개. 자, 면적 주어졌지. 층수도 1, 2, 3, 4, 5, 6층이지. 설마 제가 이 층수를 안 적었다고? 자, 여러분들 이거 알아주실 게, 수신기는 별다른 조건 없으면 무조건 1층에 설치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당연히 이거는 제가 지금 빨리빨리 해서 그렇지, 당연히 여러분들 이렇게 층수 옆에 적어져 있을 겁니다.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돼.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다시 한번 그럼 돌아와서 경종선 기준으로 하나, 둘, 셋, 넷, 5개 층이 있지. 그러니까 경종이 어떻게 된다? 5가닥이 되는 겁니다. 여기를 기준으로 멀리 있는 거. 됐죠? 왜? 경종은 층마다 나가니까, 층마다.
지금 우선경보 방식이니까 각 층에 컨트롤 해줘야 되니까. 됐죠? 5가닥. 공통선은 몇 가닥? 한 가닥. 공통선 한 가닥. 얘는 안 늘어난다. 조건 없으면 안 늘어납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 공통선은 한 개. 됐죠? 좀 어려운 거 가볼게요. 지금 생소한 거. 여기 지하 1층, 지하 2층입니다. 지하에 발신기 세트가 2개 있어요. 여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를 기준으로, 이게 조금 어려워 하시더라고. 여기를 기준으로 멀리, 수신기에서 멀리 있는 발신기 세트 몇 개입니까? 2개지, 2개. 여기를 기준으로 지금 수신기에서 멀리 있는 애들이 2개지. 그죠? 지하로 갔다고 조금 헷갈려 하시는 경우들이 종종 있더라고. 2개입니다, 2개. 그러면 회로선 2개. 전화, 발신기, 표시 등 경종 몇 가닥? 한 가닥인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왜? 지금 지하층이니까. 지하는 어떻게 된다? 전층에 동시에 경종이 나간다. 그죠? 그래서 지하층은 한 가닥인 거예요. 요거 주의하시죠. 우선경보 방식일 때도 주의해야 되는 게 이런 겁니다. 아시겠죠? 한 개. 공통, 한 개. 공통, 회로 공통도 한 개. 안 늘어났으니까. 요건 조건 없으니까. 됐죠? 그럼 제일 어려운 거 여기 한번 구해봅시다. 이건 뭐 3번이라고 할까요? 3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를 기준으로 수신기에서 멀리 있는 세트수 몇 개? 발신기 세트수 몇 개입니까? 8개. 맞습니까?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8개네. 그러면 회로수 8개. 하나, 하나, 하나. 경종선 몇 개? 경종선 요거 한번 해보세요. 요거 조금 생각해 보세요. 다, 뭐, 6개? 7개? 여러 가지 답이 나왔지? 자, 지상층을 세활해 주시면 돼. 1, 2, 3, 4, 5, 6층까지 있죠. 거기다가 지하층, 전층 한 가닥 세활해 주시면 돼요. 이 팁입니다, 팁. 지상층 층수에다가 플러스 1만 하면 경종선이 나와요. 우선경보 방식일 때. 사실 뭐 전체 수를 산정하는 데 함에 있어서. 아시겠죠? 그러면 지상이 1, 2, 3, 4, 5, 6. 마지막에 한 가닥까지. 여기 지하층은 한 가닥으로 하고 나머지는 각각 이렇게 가니까. 됐죠? 그러면 이 6층에다가 플러스 1면 7, 7가닥이 되는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여기 경종 표시등 공통선은 조건 없으니까 한 가닥, 회로 공통선은 몇 가닥? 한 가닥 하면 안 된다. 그렇죠. 2가닥이 나와야지. 왜? 얘는 뭐에 따라서 늘어난다? 뭐에 따라서 바뀐다? 회로소에 따라서 바뀐다. 얘가 하나가 감당할 수 있는 게 몇 가닥까지다? 7가닥까지다. 넘어갔죠? 7가닥. 그러니까 여기가 2가닥이 되는 거예요. 잘해주셨습니다. 처음에 하면 이거 빠지실 수 있는데. 그래서 이거 다 더하시면 여기에 전선가닥수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생각보다 재밌죠? 법칙을 알면 재밌어. 별로 어렵지 않아요. 별로 어렵지 않은 건 아니신가 보네. 생각보다 재밌습니다. 답이 나와요. 아시겠죠? 요거 이렇게 하시면서 제가 계속 손으로 하면 여러분들 조금 잘 안 보실 수 있으니까 그림 한번 보면서 보도록 할게요. 이런 거. 자, 요거 앞에 거랑 똑같지? 뭐 층수 이런 거 아까 그림이랑 똑같죠? 지금 층수도 똑같고 지하층도 똑같으니까 조건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조건을. 요 그림 그대로 하면 아까랑 똑같은 답이 나오니까 이런 식으로 하고 뭐 면적은 5천이다 주어지고. 그렇죠? 이제 이 글씨 색깔 잘 보이십니까? 제가 방금 노란색을 떨어뜨려 가지고 이렇게 조건 주어졌어요. 그러면 몇 번 풀어볼까요, 여러분들? 6번은 제일 어려우니까 또 아껴두고 뭐 풀어볼까요? 5번? 4번 한번 볼까요? 4번 한번 여러분들 풀어보세요. 자, 자탐 전선가닥수 나왔다. 바로 옆에 뭐 적어야 된다? 시작. 공, 경, 표, 발, 전, 회 적어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공공경표 발전에 적어놓고 4번을 기준으로 멀리 있는 회로수를 세하시면 돼요. 회로수 몇 개입니까? 다른 답 나오신 분? 6개 나왔습니다. 다른 답 있으십니까? 자, 4개라고 하실 수 있는데 발신기 세트 수보다 우선적으로 세야 되는 게 있어요. 도면상에 발신기 세트와 종단 저항이 같이 그려져 있으면 뭐를 우선시한다? 종단 저항서를 우선시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 종단저항, 제가 앞에는 여러분들 개념을 위해서 발신기 세트 이꼴, 회로 이꼴, 뭐 종단저항 이꼴, 경계구역수라고 말씀드렸는데 정확하게는 경계구역수 이꼴 종단저항수입니다. 경계구역 하나마다 종단저항이 따로따로 달려요. 발신기 세트는 여러분들 종단저항 없을 때 그냥 회로수와 똑같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요거는 조금 더 심화로 생각을 하시면 한 번 더 꼬아내면 종단저항이 나온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도면상에 발신기 세트와 종단저항이 같이 그려져 있다. 그러면 종단저항 개수를 재하면 돼요. 회로수 산정하실 때. 아시겠죠? 요 개념만 알고 가시면 돼요. 그냥 어렵지 않으려고 제가 이때까지는 종단저항 안 그렸다가 종단저항 그려놓은 겁니다. 한 번만 이해하시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지. 그럼 종단저항 수 재하시면 돼요. 여기서 뒤에 있는 건 몇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네. 6개인 거예요. 그러면 6개. 전화 몇 가닥? 한 가닥. 발신기 얼마나? 표발전 무조건 한 가닥. 조건 안 주어졌으니까. 경종 몇 가닥? 4가닥. 경종 4가닥. 여기를 기준으로 위에 있는 층수가 하나, 둘, 셋, 4개 층수네. 각각 컨트롤 해줘야 되니까 4가닥. 공통, 이거는 회로 공통 아니고 경종 표시등 공통입니다. 얘는 안 바뀐다. 이것도 몇 가닥 지금? 7개 안 남았네. 한 가닥까지. 요거 더 해주시면 된다. 아시겠죠? 요게 이상한 경우가 아닙니다. 종단저항이 왜 2개 있는가 하면 여러분들 실제로 아파트 집에 가시는 길에 제일 최상층 올라가지고 발신기 한번 눌러보세요. 그럼 보통 종단저항이 아마 3개 들어있을 거예요. 뭐냐? 제일 최상층에 있는 6층의 회로 하나, 그 다음에 계단 회로 하나, 그 다음에 EV 회로, EV 엘리베이터 회로까지 해가지고 보통 종단저항 3개 달려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이상한 게 아니야. 이렇게 중간중간에 있는 것도 계단 감지기의 회로가 이쪽에 들어가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발신기 세트 내에 종단저항이 여러 개 있는 게 이상한 게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거예요. 아시겠죠? 경계구역에 다른 게 있을 수 있으니까. 됐죠? 그러면 제일 어려운 거 요거 한번 풀어봅시다. 6번 여러분들 한번 풀어보세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계속 풀면 여러분들 사실 제가 이거 하면서 늘 말씀드리는 건데 여러분들 답을 해주실 때 계속 풀면서 들어주세요. 답을 해주시는 게 제가 원하는 게 그런 거예요. 답을 해주시면서 틀려주셨으면 좋겠어. 틀려야 됩니다. 왜? 틀리고 나면 그 부분이 안 틀려요. 여러분들 문제 푸시다 보면 제가 먼저 여러분들 풀어보세요 하는 것들 꼭 나올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거 꼭 제가 5분이라도 시간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풀어보시고 틀려보세요. 아시겠죠? 이 문제에서 이 부분은 함정이야, 이 부분은 틀리라고 냈어 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풀어보시면서 그 함정에 빠져보셔야 돼요. 빠져보셔야지 이거는 내가 다음부터 절대 안 틀린다 할 수 있는 거지. 그냥 답을 하세요. 다 아무거나 막 뱉어. 대신 이유는 있어야 돼요. 이유는 이때 틀리시면 제가 틀리는 거 정말 좋아합니다. 물론 맞는 것도 좋지만 틀리고 나면 그 문제는 안 틀릴 거거든. 아시겠죠? 그냥 자신 있게 내뱉어 주세요. 틀리는 거 너무 좋습니다. 대충 풀어보셨습니까? 자, 같이 한번 해봅시다. 여기 기준으로 멀리 있는 거, 여기를 기준으로 멀리 있는 지금은 발신기 세트 수가 아니라 종단저항을 재하려면 되겠지. 총 종단저항 몇 개입니까? 회로수 몇 개? 11개입니까? 모릅니다. 저도 같이 해봐야 돼. 11개.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하나. 이런 게 맞네. 11개. 전화 하나, 발신기 하나, 표시등 하나. 경종선 몇 가닥? 경종선은 몇 가닥이다? 7가닥이다. 팀 뭐다? 지상층에다가 플러스 한 가닥 하면 된다. 됐죠? 각각 경정소 따로따로 다 컨트롤 해주기 위해서 가고 지하층은 어떻게 해준다? 한 가닥으로 다 된다. 지하 전층의 경종을 바라니까. 기타의 지하층 모두에 바라니까. 아시겠죠? 계속 강조를 드리는 부분. 됐고. 그 다음에 공통선 조건 없다. 한 가닥. 공통선 몇 가닥? 그렇죠. 회로 공통선 2가닥이다. 왜? 회로가 11가닥이니까. 7가닥 넘어갔으니까. 되셨죠? 이렇게 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재밌죠? 쉽죠? 이게 끝이에요. 이게 끝입니다. 자동안전 탐지 설비 전성화수 나오면 이렇게 나와요, 진짜. 사실 이 정도 나오면 뭐 다 맞출 수 있겠지. 뭐 조금 더 어렵게도 나오니까 그런 거 연습하면서 하면 되고, 이 기본 개념입니다. 이것만 하고 가면, 이거만 기본 개념 알고 있으면 아무리 변형돼서 나오더라도 계속해서 접목할 수 있어. 더 이상 할 게 없어. 물론 아까 말씀드린 조건은 나올 수 있어요. 요거는 뭐 회로 6가닥마다 하나씩 늘어나라. 얘도 뭐 회로 수나 같아서 맞춰서 늘어나라. 정말 간혹가다 이 표시등 발신기를 뭐 2가닥씩 써라 라고 나올 수 있는데, 그런 건 제 조건상에 따지면 돼. 그 함정으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거기 빠져보시고 나면 이걸 내가 놓쳤구나. 그러고 나면 끝입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기본 중에 기본인, 그리고 가장 많이 나오는, 기본 중에 기본이지만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전선가닥수, 자동안전 탐지 선배의 전선가닥수 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들 머릿속에 좀 정리를 할 시간을 가지고 조금만 쉬었다가 이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